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들을 속속들이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입니다. 이번 주에는 글로벌 경제 최대 이슈를 꼽자면 당연히 성황리에 막내린 국제전자박람회, 즉 CES입니다. 일상을 변화시킬 최첨단 미래 기술들에 향하는 올해도 역시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네, 이번 CES의 키워드는 인공지능과 모빌리티로 압축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합성 데이터는 AI 시장의 핵심 열쇠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합성 데이터 AI 기술로 CES에 참가한 국내 기업이죠. CNA AI 이원섭 대표를 CES에서 홍경표 기자가 직접 만나고 왔는데요. 그 화면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원섭 CNAI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NAI 이원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CNAI의 대표 사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AI 중에서 이제 비전 데이터, 그러니까 이미지 영상을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데 이 비전 쪽에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합성 데이터라고 하면 기존에 없던 데이터를 신테릭 데이터 기술로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네, 그러면 CNAI의 경쟁사는 어디로 볼 수 있을까요? 글로벌리 봤을 때 이제 작년에 이제 그런 경쟁사들의 큰 이슈됐던 사건들이 있어요. 뭐 AI 리베리, 이제 국방 쪽에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AI 리베리, 그리고 캐퍼라는 회사, 그런 이제 야채나 채소를 생성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런 회사들이 작년에 다 인수됐습니다. 그래서 AI 리베리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메타에 인수가 됐었고 이제 캐퍼 같은 경우는 인스타카트라는 낯선 상장사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글로벌 강자로 떠오른 것이 데이터 젠이라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코그나타, 뭐 신테릭 AI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이제 그런 경쟁사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데이터 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이제 사람의 모양을 이제 언리얼 엔진이나 3D 유니티 기반으로 만들어서 이런 다양한 뭐 차량 안에서의 사람 모습이라든지 스마트 오피스 이런 데서 가상 인간을 만들어서 많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CNAI만의 경쟁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이제 글로벌 경쟁사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유니티 기반 이제 3D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 공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일에서 실제 그들의 이제 팀원 수를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대부분 AI 기반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합성 데이터를 만들 때 주로 쓰는 기술들이 이제 제네레이티브 AI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런 많은 이제 그런 사업을 해보면서 느낀 것이 단순히 이제 그런 AI 생성뿐만 아니라 이미지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한 장에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10메가 아래로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저희가 해보면 한 장에 5기가짜리도 있거든요. 이런 큰 이미지를 데이터를 압축하거나 AI로 압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해상도가 너무 낮으면 슈퍼 레졸루션이 높이거나 이런 요소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기술들이 많이 저희가 굉장히 축적되어 있고 이것이 결국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CNAI만의 대표 기술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번에 CES에서 선보이는 기술은 데이터 엑셀레이션이라고 저희가 명명한 기술입니다. MLOps 기반으로 이제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동화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이제 증폭시키는 기술, 그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또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AI 전처리 모듈들이 다 총망라되어 있는 MLOps 기반의 솔루션이 저희의 이제 대표 솔루션입니다. 네, 그럼 관련 기술이 지금 CES에 다 소개를 하고 계셨던 건가요? 네, 네네. 지금 소개하고 있고 주로 저희가 다루는 도메인은 서베일런스 쪽, 감시나 뭐 이런 쪽에 좀 특화되어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뭐 국방부 쪽이랑도 일을 하고 아니면 그런 스마트 스테디움 사업들, 뭐 이제 이런 CCTV 관련된 사업들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데서 부족한 데이터들, 이상행동이나 이런 것들 부족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으며
국방대학교랑 최근에 한 과제 같은 경우가 좀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드론 사건이랑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는데 그 AI가 드론을 잡을 때 이제 드론이 워낙 작고 이렇게 빠르다 보니까 뭐 구름에 좀 이렇게 가리거나 아니면 숲속에 좀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AI가 잡았다 놓쳤다를 반복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데이터 합성 데이터로 해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 다음에 이제 AI를 돌리면 대부분 100% 잡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CNAI를 창업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사업부 소프트웨어 개발팀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AI를 이제 처음 접하게 되고 이제 알게 됐을 때 이제 과제를 하다 보면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데이터가 부족한 것이 이제 굉장히 페인 포인트였습니다. 실제로 뭐 이제 저희 지금 클라이언트도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뭐 정부도 있지만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받고 AI를 만드는 경우가 사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데이터 부족을 합성 데이터로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봤고 이제 이것을 창업 아이템으로 생각을 하면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CNAI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좀 어디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기관 투자로는 최근에 IMM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네. KB 인베스트먼트가 저희 기관 투자로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직 SI 투자 전략 투자는 받지는 않았지만 지금 또 브릿지를 이제 유치 중에 있어서 네. 조만간 또 투자 유치 관련된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게 투자자들에게 좀 하고 싶은 뭐 이런 좀 이야기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AI라는 사업이 이제 점점 뭐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점점 대중화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CES 와서도 굉장히 느낀 게 국내에서 저희가 전시했을 때랑 다른 점이 이제 물어보는 그런 니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국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도메인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헬스케어 아니면 뭐 서베일런스 이런 식으로 도메인이 딱딱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버전을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를 준비해 가면 커버가 다 됐거든요. 근데 이제 CES 와 보니까 그 커버가 안 돼요. 굉장히 많은 정말 다양한 나라,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합성 데이터에 대한 니즈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뭔가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것들을 투자자한테 많이 어필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CNAI의 기술 상용화 수준은 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재작년만 해도 클라이언트가 9개에서 10개 정도? 그러니까 10개가 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보니까 40개 정도의 클라이언트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몇 개는 이제 리커링한 매출이 점점 생기고 있고 이제 클라이언트 수가 확대되면서 굉장히 그런 각광을 받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클라이언트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제 생각에 AI 생태계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몸소 느끼거든요. 예전 제가 처음 창업했을 때 19년, 20년 이럴 때만 해도 이제 기업들의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AI가 굉장히 대중화돼 있고 이런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뭐 데이터 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나 AI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생태계는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이제 이 생태계로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결국 인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람을 채용해보고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지금은 그래도 사람 채용하는데 어렵진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산업기능유형 전문연이라든지 이런 제도 같은 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리고 마이스터고라든지 이런 채용 전략 같은 걸 세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혜택이 잘 돼 있는데 이런 혜택들이 이제 저희 인구 감소와 맞물려서 군대 보낼 사람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점점 그런 것들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산업 쪽이랑 국방부랑 잘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될 정도로 사실 그런 생태계를 위해서는 결국 좋은 인력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인 게 많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프론트 개발자들 이제 품귀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프론트 개발자들은 이제는 해외에서 구해야 되는 정도로 이제 정말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뭔가 많이 생각하고 인재 양성에 대해서 힘써주는 것이 결국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CES 와서 좀 느끼신 바가 있으신가요? 네, CES 와서 많이 느꼈던 거는 이제 정말 다양한 니즈가 있구나. 그리고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그런 상상으로만 했던 것들이 정말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CES에 참가하게 된 케이스인데, 사실 이제 이런 조그만 스타트업들이 이런 데 오기에는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쉽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지원의 경쟁률도 굉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국내 경쟁력 강화하려면 결국 이런 데 많이 나와서 경험해보고 다양한 클리언트 얘기해보고 뭔가 글로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기회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언론 홍보도 많이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ES 최근 트렌드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이제 CES에 처음 방문했는데 이제 부스들을 많이 돌아다녀봤거든요. 그래서 보고 많이 놀랐던 것 중에 몇 가지 이제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제 개인화 그리고 커넥티비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생각한 이제 키워드들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삼성에서 뭔가 발표를 한다, 아니면 뭐 애플에서 뭐 발표를 한다 그러면 핸드폰 하나, 뭐 아니면 이런 태블릿 이런 거를 가지고 이런 전시회에 나갔다고 이제 생각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부스에 가보면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그 제품에 다 연동이 다 돼 있는 그런 커넥티비티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부스나 삼성 부스나 이런 데 가보면 단일 제품으로 홍보하지 않고 이제 그런 가전이나 생활 속에 녹아져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어서 뭔가 이 라이프 스타일이랑 연결돼 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걸 보고 트렌드가 정말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런 로봇이라고 하면 로봇 하나만 전시회장에 있어도 거기서 사진 찍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로봇이 너무 많아졌고 이 로봇이 점점 개인화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뭐 사람의 그런 뭔가 근력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 대신 뭘 해준다든지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 다양한 로봇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의 전시회랑 갔을 때랑 좀 달랐던 점이 이런 차별화되는 그런 제품들이었거든요. 다양한 제품들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도 제가 뭐 모든 전시를 가보진 않았지만 여기는 정말 그 물 관련된 사업도 굉장히 많고 뭐 정말 그 책갈피 아이템도 있고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국내는 뭔가 항상 좀 유행에 쏠려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대비 이런 데 와서 배울 수 있는 게 이런 것들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CES면서 느낀 게 되게 너무나 다양한 나라의 이제 그런 니즈가 있다.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확실히 크다. 그리고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진다. 이런 점들이 있어서 기회가 있다면 CES를 참가를 많이 해서 보는 눈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부분들이 이제 뭐 되게 오랫동안 뭐 5년, 뭐 10년 이렇게 꾸준히 온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말하는 인사이트는 확실히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를 정확히 파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면 결국 이제 뭔가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 CES가 모빌리티가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좀 AI와 모빌리티와의 결합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아는 쪽 분야 쪽에서 말씀드리면 모빌리티가 이제 점점 무인화 돼가는 과정이잖아요. 결국 자율차로 가는 이제 뭐 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이 단계를 넘어가려면 결국에 무인화가 안정성이랑 확보돼야 되는데, 결국 저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에서 합성 데이터 관련해서 작년에 이제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이제 도로를 뛰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네. 아니면 고라니가 뛰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차가 주변에서 멈춰줘야 되는데 실제 그런 데이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이제 합성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실제 테슬라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AI를 강화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이 이제 AI가 이제 자율차 쪽에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캐빈이라고 하면 차량 안에서 이제 사람의 행동을 이제 만들어주는데, 예를 들어서 졸음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음주운전을 하거나 네. 뭐 아니면 뭐 뭔가 이상 행동을 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알람을 주는 그런 AI들이 이미 있어요. 네. 근데 그 AI는 결국 데이터가 필요하고, 예를 들면 이런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자님의 그런 행동이나 얼굴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서 이런 데이터 할 때는 조는 패턴이에요. 이런 네. 데이터 할 때는 음주 패턴이에요. 라고 이제 알람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이제 생김새나 패턴이 다 다르고 이제 뭐 기자님도 머리가 길 때가 있고 짧을 때가 있으실 거고 선글라스 끼실 때도 있을 거고 안경 쓸 때도 있을 거고 이제 뭐 어디 이제 방송 나가셔서 이렇게 좀 더 메이크업을 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햇빛이 뭐 많이 들어왔다가 적게 들어와서 어두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다양한 케이스의 상황을 다 해야 결국 이제 원하는 AI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데이터를 실제 사람의 데이터로 수집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많이 합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글로벌하게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AI와 이제 그런 모빌리티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네. 이제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게 있나요? 일단은 다들 화이팅이고요.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힘든 직업이잖아요. 이제 힘든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에는 굉장한 다양한 지원 제도와 생태계가 잘 구축돼 있다고 생각해요. 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도 많고, 뭐 투자자들도 많고, 정부 지원도 많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잘 알아보고 활용을 하면 충분히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많이 알아보고 특히 이제 그 먼저 많이 올라가셨던 선배분들이 아니면 투자자들의 이제 얘기를 잘 들으면 스타트업으로서 이제 성공하는데 기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용기를 가지란 말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경표 기자의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 합성 데이터 기술이라는 건요,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선정한 미래를 이끌 2022년 10대 기술에도 꼽히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우리 한국 기업의 기술력, 그 진화의 끝이 어딘지 저희가 계속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